지금 다니는 곳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곳으로 진짜 가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한다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경력자들이 이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초임 선생님들 영상과는 달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력을 이렇게 올라갈수록, 쌓여갈수록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경력이 쌓여갈수록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경력자이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초임 선생님이나 학생 선생님들이 내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나 하고 눌렀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미리 알아놓으면 굉장히 플러스 되기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경력이 쌓여갈수록 우리를 채용하고자 하는 원의 폭이 이렇게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가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께서 굉장한 실력자이시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이 우러러 볼 만한 정말 잘하는 선생님이다, 또는 주변에 아는 교수님, 원장 선생님께서 다른 원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또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굉장히 빡세고 잘하는 원 출신이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그 타이틀만 보고도 이 원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면 선생님 수업 어느 정도 하겠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스카우트하거나 데려가고 싶어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초임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빡세더라도 배울 만한 원, 제대로 된 원을 선택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이런 선생님들이 실력자이신 경우에는 사실은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걱정이 정말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평범한 교사들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력이 쌓여갈수록 우리를 채용하고자 하는 원의 수는 정말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경력자를 왜 채용하기를 꺼리느냐의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예상하고 계시겠지만요. 초임 교사를 선호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바로 초임이기 때문이에요. 초임 교사는 지금 학생에서 갓 졸업을 해서 이제 어떻게 사회로 나온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교사로서의 스타일이 배어 있거나 어떤 어투가 배어 있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백지장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리는 대로 색깔이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원에서 근무하다 오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미 그 종이는 백지가 아니라 회색깔로 칠해져 있거나 하늘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빨간색을 입힌다고 해서 바로 선명한 빨간색의 선이 보이질 않아요. 보라색이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지장의 선생님을 데려와서 정말 처음부터 우리 원의 스타일대로, 우리 원의 어투대로, 우리 원의 행동과 우리 원의 뭔가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선생님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양쪽의 선생님을 이제 부담임 선생님으로 받아봤는데요. 정말 초임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하고 아주 빨리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머리 아픈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임을 선호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급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년 경력이 쌓일 때마다 호봉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죠.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체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그 안에서 이렇게 굴리는 거기 때문에 경력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은 급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선생님을 채용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는 거죠. 물론 경력 많은 선생님을 채용하는 원들도 있어요. 보면 경력자만 뽑는 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봤어요. 우리는 잘하는 선생님을 뽑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머님들 사이에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그런 원은 잘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원도 있고요. 또 아셔야 될 건 경력자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냐 하면 전체 구성원이 다 그만둬 버려서 싹 물갈이를 할 때, 이럴 때는 당연히 경력자가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또는 경력교사들이 한꺼번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만뒀을 때는 반드시 경력교사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경력교사를 원하게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교사는요, 그 교사를 뽑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요. 당연히 담임으로서 반도 잘 이끌어야 하지만 그거 플러스 우리 원에서 지금 경력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해줄 만한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 그럴 만한 선생님을 우리는 뽑아야 되겠다 하는 굉장히 목적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경력교사를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력이 쌓여갈수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력이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정도의 경력자를 뽑는 거는 솔직히 이것도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 5년 경력차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뽑았다면 그거는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할 거예요. 우리는 5년만큼의 경력교사를 뽑아서 그만큼의 급여를 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겠어. 우리는 그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가 확실해 라는 마인드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일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자신감의 차이는 선생님들이라면 상관 않고 지원을 하겠지만 조금 자신이 없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 경력이 많이 쌓이기 전에 얼른 사실은 이직을 하는 게 좋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급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유치원 경력이 이제 3년 정도 있을 때 다른 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많은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어린이집밖에 자리가 안 나서.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저희는 유치원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치원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마 그 반대도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는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 경력 쳐준 데가 사실은 많은데 어쨌든 그 반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전화로 보니까 교사 공고가 떴던데요. 제가 사실은 유치원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경력도 혹시 인정해 주시나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고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경력을 그렇게까지 쳐주지 않는데 갈 생각이 없는데 괜히 냈다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3월달 지나고 월급을 받아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원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호봉이 너무 높아서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선생님 너무 호봉이 높아서 뽑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경력이 만약에 5년 차에 맞는 호봉이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깎는 경우도 제가 아주 흔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의 경우에는요,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그 원에 처음 근무를 한다면 그냥 초임 월급을 주는 그런 원 또한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여러분들의 경력이 4년차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의 호봉을 조율하고자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원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에게 어떤 호봉의 급여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런 원들도 굉장히 많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요. 그런 고민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당장 이직을 할 좋은 원을 선택해서 이직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력이 1년이라도 적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1년 경력이 적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호봉이 깎이지 않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봉을 깎아서 들어갔어요. 5년인데 3년 정도의 호봉을 처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 호봉을 쭉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되면 이제 4년차 호봉 주고 5년차 호봉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들어갈 때 낮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이라도 지금 호봉이 더 적을 때 빨리 거기에 들어가서 한 호봉이라도 높게 이제 매년 올라가면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있는 원이 지금 굉장히 배울 만한 원인데 난 이 원을 옮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만약에 경력이 1년이라면 전 사실 비추예요. 1년만 하고 옮기는 것 자체가 인식 자체가 1년밖에 안 하고 왔다고 약간 좀 선생님이 책임감이 없거나 잘 못 버티는 선생님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2년 정도 하고 이직을 빨리 해버리는 게 나아요. 3년 차도 어쨌든 호봉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원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3년 경력밖에 없었는데도 그렇게 원들의 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3년 경력은 뽑지 않아요. 1년 차만 원해요. 2년 차만 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원이 정말 배울 거 하나 없는 원이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1년하고 빨리 나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루하루 다닐 때마다 배우지 않아야 될 이상한 것들이 몸에 굉장히 이제 체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원에서는 나오시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경력자로서 이직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따르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임 선생님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생각한 이제 순위를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4위는 급여, 3위 복지, 2위는 자신과 맞는 스타일의 원 및 교육관이 맞는 원, 그 다음에 1위는 원장님을 포함한 교사 관계 및 분위기입니다. 네, 경력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목록만 딱 이야기해 드려도 왜 그런지 아마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거리는 빼겠습니다. 집에서 원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는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건 빼기는 하겠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직을 한다면 이직을 한 원에서 오래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오고 가고가 편한 원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네, 어쨌든 간 거리는 따로 생각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4위는 급여입니다. 제가 앞서서 미리 호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급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오래 다닐 원이라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이 이제 평균치인 거를 경력자들은 대충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낮게 책정된 데는 저는 사실은 안 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서 내 호봉을 가장 많이 쳐줄 수 있는 원을 후보에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호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는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매년마다 사립 유치원 호봉표 또는 어린이집 호봉표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막상 그 원에 갔을 때는 그런 호봉표를 들이대지 않고 본인만의 정한 자체 호봉표를 제시하는 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미리 확인하거나 소문으로 알아보시거나 또는 이제 면접에서 합격했다고 하거나 뭔가 이제 딱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경력자들은 다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하고 내가 이 호봉표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계획을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그 원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력자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급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급여를 4위로 놨느냐, 왜냐면 급여가 1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게 다 그 아래 순위로 놔버리면 돈을 많이 주면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따라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초임 영상에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이제 잘하는 원에 가라고 했잖아요. 배울 만한 원. 사실은 그런 원은 돈도 많이 줘요. 급여도 많이 줘요. 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을, 왜냐면 모든 것을 다 원해. 어린이집에 다 올인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도 많이 올인한 스타일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이게 좀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또 다른 내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를 조금 더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조금 유지될 수 있는 원.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제 별로인 그런 배울만하지 못한 원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 원은 정말 매일매일 밤늦게까지 있어야 하고 새벽까지 있어야 하고 이런 원인데 돈을 많이 줘요. 저는 그런 원에 이제는 안 간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직하면 오래 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급여를 4위로 놓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위는 복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원에 오래 다닐 생각으로 이직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사실은 복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가 편안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본인이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나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복지 혜택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더 좋긴 하겠죠.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하고 뭐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결혼에 따른 뭐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런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는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의 경우에는 그런 따질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뭐 지금 뭐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계획도 없고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직을 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거는 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다른 걸 보겠죠.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뭐 휴게 시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교사를 힘들게 하고 복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원은 저는 지원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다니려면 어느 정도 그런 편안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오래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필요한 복지들이 잘 갖춰져 있는 원인지 한 번은 체크를 하시고 이직을 하시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4위하고 3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경력자로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건 뭐였죠? 경력자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를 채용하고 싶어하는 원이 굉장히 이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경력이 1년이라도 적을 때 얼른 이직을 할 거면 이직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호봉을 깎는 원, 그리고 또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원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경력자로서 이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4위는 급여, 3위는 복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4위와 3위예요. 네, 그러면 2위하고 1위는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